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연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베스 뉴스는 분야별로 이 정책들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 분야입니다. 강력한 관세 정책이 우리 산업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봅니다. 한국경제교육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 양정중학교 김나영 선생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우선 이번 트럼프 2기 제재에서 경제 정책의 핵심 기조부터 짚어볼까요? 가장 핵심은 물가 안정과 에너지 패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서두에서부터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거든요. 바이든 정권 때 물가가 너무 올랐다. 그 이후로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썼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을 낮추면 물가가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에너지 가격을 낮출 거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다. 그래서 계속 퍼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석유 생산을 늘려서 유가를 낮추면 이제 물가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이든 정권 때는 친환경 정책을 많이 했어요. 에너지 정책에서 녹색 뉴딜이라고 불렀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를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끝낼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패권을 뭐하러 넘겨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친환경 그럼 태양광 이런 거에 희토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희귀 광물이 중국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넘겨주지 않겠다. 나는 계속 우리는 액체 금인 석유가 있다. 그래서 석유를 쓰면서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겠고 그러면 물가를 낮출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과 사우디에도 석유 생산 늘려서 물가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거 가지고도 이제 사우디에도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책의 또 하나의 실현의 지렛대로 이 관세를 들고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본인이 이제 관세맨이라고 얘기를 하고 관세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자국민들, 미국인들한테는 법인세, 감세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도 낮추고 그러면서 그 메꾸는 방식이 관세, 외국인들한테 우리한테 장사하러 온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마약 문제 들고 나왔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 긴급 우리는 그러니까 국제 경제 비상사태다라고 하면서 그런 문제도 해결하면서 세금도 외국인들한테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 거고요. 보통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년 정도, 그러니까 건국하고 한 100년 정도는 세금이 관세밖에 없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역사를 아는 분들은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들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국제 경제 비상사태 IEEPA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발효하게 되면 대통령이 관세를 정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그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얼핏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트럼프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물가 안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이렇게 관세를 높여버리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가도 뛰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면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게 그럴 수 있는 게 맞는데요. 관세라는 게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 국경을 넘어오면서 거기에 세금을 붙이고 그게 가격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국가별로 부과하는 관세도 있고 품목별로 부과하는 관세도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2기에 이제 관세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첫 타자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2월 4일에 추가 관세 10% 이게 들어갔는데 중국에는 워낙에 이제 25%에서 100%가 전기차는 100%였거든요, 원래가. 근데 그러니까 10%를 더 추가로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선거 기간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60% 추가할 거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약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를 한 걸로 보여요. 멕시코, 캐나다에도 25% 얘기를 했다가 지금 한 달간 유예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게 이제 우회 수출로 멕시코, 캐나다를 거쳐서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물가가 영향을 많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환율이 조정이 되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상대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예 그게 없앨 수는 없어서 이제 많이 우려를 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우리도 이제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점이 많은 상황인데요. 사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 구호가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네. 구호로 2번이나 당선이 됐던 건데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네. 이게 경제 분야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마가라고 해서 지금 우선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래서 이제 석유가 내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그리고 자기네 물건을 더 제조업을 많이 부활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 다른 외국 수입품보다 미국 물건을 사게끔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어떤 제품을 제조를 많이 하고자 하는 거를 보려면 품목별 관세를 어디에 매기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의약, 반도체 25%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에는 이미 됐고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도 25% 이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키우고 싶은 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국가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게 밖에서 하는 것보다 미국 안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라는 계산이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미국 안에서 뭐 의약품도 제조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영향에서 많이 벗어나고자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정말 많은 제조를 했었거든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제조업의 절반이 미국에서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도 미국 회사지만 네. 그런 뭐 밴드에이드 이런 것도 중국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미국 안으로 많이 끌고 오고 싶어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고 싶으면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지어라라는 네네, 바이든 때도 의미겠죠. 많이 들어오게 했었는데 그 방식이 바이든은 보조금을 주겠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렇게 약간 복잡하면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방법을 썼다면 트럼프는 너네 안 들어오면은 관세 때린다라고 네. 하면서 더 직관적으로 미국인들이 보기에도 더 눈에 보기 쉽게 하면서 들어오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국은 정말이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밀접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트럼프는 상대국이 무역 흑자국이냐 적자국이냐를 너무 따지면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불리한데요. 트럼프 1기가 끝나 전 2020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166억 달러였어요. 근데 작년 2024년에 557억 달러가 됐어요. 3.5배 정도 늘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너무 심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8위더라고요. 적자국으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가리키면서
머니머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돈 버는 기계다. 저기 부자 나라니까 우리가 돈 많이 받아낼 거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근데 흑자가 이렇게 커진 거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짓고 배터리 공장 짓고 자동차 공장 짓고 하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중간재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이 미국에 있으면서 거기에 우리나라 거를 파는 건데 네. 그게 수출로 잡히면서 흑자가 커졌는데 그러면 미국에 유리한 건데 일자리도 창출되고 근데 이런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얘기를 네. 안 먹히고 미국인들한테는 한국 애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네. 내가 떠날 때 트럼프 대통령 일기가 이제 끝났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가는데 내가 그들에게서 관세도 떼고 또 이런 선물도 많이 받아왔어.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트럼프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게 보이는 좋은 선물이 뭐가 있을지 그래서 협상을 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협상이 중요하겠지요. 네, 미국은 지금 방위비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천조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이제 1,000조 원 정도를 쓰고 있는 건데 GDP 대비해서 3.5%, 예산으로 치면은 예산 대비해서 8%가 넘어간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2.5%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3.5%로 늘려라라고 한다면 20조 원 정도를 매년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에다가 그냥 그 돈을 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전투기, 뭐 최신식 전투기를 미국 거를 산다거나 네. 사줄게라고 한다거나 뭐 어떤 무기 같은 것도 새로운 걸로 뭐 교체를 해서 네. 미국 거를 사준다거나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계속 요구하는 게 이제 조선업인데요. 우리 배터리도 갖고 네. 자동차도 갖고 뭐 반도체도 많이 갖지만 그러니까 조선업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의 조선소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네. 좀 더 다른 반대급부를 미국에서 얻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으로 좀 협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네. 국익 관점에서 정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네. 보입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